죽기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다 말해주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걸까요? 2024년 3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4세 김정호님은 작은 아들의 한마디 질문에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서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재산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그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전까지 웃으며 밥을 먹던 가족들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큰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호님은 그날 밤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지금 다 말해주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괜히 말해서 집안이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어차피 다 자식들 건데 미리 알려주는 게 맞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가 생전의 재산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가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미리 공개하면 욕심이 생길까 두렵고,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싸움이 날까 걱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녀가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 사이를 갈라놓지 않기 위해 부모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산은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말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기와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4세 김정호님은 작은 아들의 질문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아버지, 혹시 재산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그 질문은 따지듯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님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건 아닐까? 말해주면 계산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안 말하면 나중에 싸움이 나지 않을까? 며칠 뒤 큰아들이 따로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싸우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미리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은 효심이 담긴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정호님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해달라는 말은 곧 얼마를 정해달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은 최근 10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 간 분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 시작되는 싸움이 아니라 부모 생전에 애매하게 남겨둔 말과 태도가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김정호님은 처음에는 모든 재산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생각이었습니다. 아파트 시세, 금융자산 규모, 예금 잔액까지 솔직하게 말해버리면 오히려 오해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인의 경험을 듣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 지인은 재산을 모두 공개한 뒤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명절 때 미묘한 눈치가 생기고 생활비 지원을 둘러싼 기대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정호님은 공개의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전 재산 액수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녀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공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관리한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지금 말해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준을 분명히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주도권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유언장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배분 방식은 문서로 남겼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방향만 공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를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히 먼저 말하면 자식들 욕심만 커질까봐 무섭다. 그 두려움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기준 없이 침묵하면 자녀들은 각자 자기 기준으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상상은 종종 현실보다 더 크게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단계적 공개입니다. 첫 단계는 원칙 공유, 두 번째는 문서 정리, 세 번째는 감정이 아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김정호님은 그 이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더 이상 구체적인 액수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뜻이 분명하니까 저희도 편합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의심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재산 공개의 문제는 말하느냐, 숨기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감정이 들어오기 전에 원칙을 세우는 것, 그리고 부모가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상속 전쟁을 막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아직도 나중에 되면 알아서 되겠지라고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만의 기준은 분명하십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어떤 혼란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은 더 큰 혼란을 남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된다.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 마음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2023년 11월 대전 서구에 사는 79세 박순자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큰 병이 없었고 일상생활도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는 무사히 치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딸은 어머니가 오래전에 보험 하나를 들어두셨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통장이 여러 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엄마가 적금은 꼬박꼬박 넣는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 계좌 수, 보험 증권 위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혹시 엄마가 너한테만 따로 이야기해 준 거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왜 나를 의심하느냐? 처음에는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행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절차가 지연되었고 보험회사를 수소문하며 계약 내역을 찾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쌓였습니다. 누가 더 알고 있었는지, 누가 더 가져가게 될지, 어머니가 혹시 특정 자녀에게 더 마음을 두었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재산 규모 때문이 아니라 정보가 불명확할 때 발생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각자 다른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상상이 갈등을 키웁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괜히 재산 이야기 꺼내서 애들 마음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 선택은 자녀를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숙제를 남긴 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낱낱이 공개하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정리입니다. 첫째, 금융 자산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통장 개수, 거래은행, 보험 가입 여부, 부동산 등기 위치, 대출 유무까지 한 장의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혼란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유언장 작성입니다. 자필 유언장이나 공증 유언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최종 의사를 분명히 남기는 장치입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상속 분쟁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명확한 문서화를 꼽습니다. 셋째, 디지털 자산 정리입니다. 요즘은 은행 앱, 간편 결제,
온라인 증권 계좌 등 휴대폰 안에 재산이 들어 있습니다. 접근 방법을 전혀 남기지 않으면 자녀들은 몇 달 동안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언장을 쓰면 괜히 불길하다. 하지만 준비는 불행을 부르는 일이 아니라 남은 사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줄이는 일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자녀들은 결국 모든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큰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조금만이라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침묵은 때로 갈등을 피하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는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자녀들이 최소한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단서도 없이 남겨두고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돈의 액수보다 더 예민한 문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자식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때 부모의 선택은 형제관계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77세 박성태님은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며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몇 차례 사업에 실패한 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작은 아들이 혼자 찾아왔다고 합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 말은 박성태님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외면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빚을 정리하지 못하면 집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도 끊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성태님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저 아이는 더 무너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큰애는 뭐가 되지? 나중에 알게 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보유 중이던 토지 일부를 처분해 작은 아들의 빚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형에게는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비교가 될까 봐서였습니다. 몇 달 뒤 가족 모임 자리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혹시 동생한테 큰돈이 간 게 사실입니까? 이미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들은 뒤였습니다. 박성태님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큰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 말은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준과 설명의 문제였습니다. 이후 형제 사이는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지만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고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상담 사례를 보면 차등 지원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설명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자식을 돕는 것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식의 마음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관계는 금이 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자식을 외면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문제는 돕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박성태님은 뒤늦게 큰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나는 내가 강하다고 믿었다. 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내 마음을 생각한 건 아니었다. 그제야 큰아들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고 합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화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등 지원이나 차등 상속을 할 경우 반드시 세 가지를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도움의 이유를 분명히 할 것. 둘째, 가능한 한 생전에 설명할 것. 셋째, 나중을 대비해 기록으로 남길 것. 차등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 없는 차등은 오해를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자녀가 눈앞에서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다른 자식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속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마지막 책임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재산을 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질문 뒤에는 더 중요한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리고 내 선택이 자녀 사이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김정호님의 이야기에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스스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자녀의 질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사례에서는 또 다른 현실을 보았습니다. 자녀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혼란과 의심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태님의 이야기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복잡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자식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 선택이 다른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 도움이 문제가 아니라 설명 없는 결정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상속 전쟁을 막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불분명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금액이 커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나뉘었는지 모를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것, 최소한의 정리를 남기는 것, 그리고 차등이 있다면 이유를 책임 있게 설명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고 나면 모른다. 하지만 정말 모를까요? 자녀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명절에 발길이 끊기는 모습을, 형제가 남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부모가 가장 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속은 돈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 집은 설마 싸우겠어라고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갈등은 싸우겠다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 설명되지 않은 결정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 뿐입니다. 오늘 당장 큰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기준은 분명히 해두셔야 합니다. 나는 공평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한 줄의 기준이 나중에 자녀들 사이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은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칙만 정해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이미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노후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